여섯 번째 108페이지 25년 9월 6일 토요일 6시 40분 한일이 함께 불임할 역사 권동 대학살 무례하마 도시 옮김 유영승 지음 기획 시민모임 동리 지은이 유영승 1953년생 나고야 출신 제1한국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 잡지 편집자를 거쳐 1995년부터 후바이샤 후펑바이 메이社 후바이샤 펑메이社 출판사 편집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 일본을 망하게 하는 원전대장, 책플레, 2인초 등이 있다. 엄진이 무례하마 도시오 1953년생 혁명가 김수환의 삶을 그린 아리랑을 읽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서로 청춘이 아니어도 좋다. 라면이 바다를 걷는 날 역서로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 등이 있다. (108페이지) 이상엽은 육군 피복공장도 현 역고 아미초 공무원으로 피신하다 재해를 입은 조선인이 14 내지 15명에 불과하다는 경찰 담화를 본 후 지진으로 압사 혹은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조선인 대다수는 살해당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군과 경찰, 청년단, 자경단 등의 박해 행위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일이며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사태의 진상을 진실하게 공부하고 아울러 폭력 행위에 가담한 자를 적절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의 통곡을 그린 나카지마 아스시 순경이 있는 풍경 나카중도둔 경성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돌아간 나카지마는 중도는 1926년 4월 제1고등학교 현 도쿄대학 교양학부에 진학했다. 소설 순경이 있는 풍경은 늑막염으로 1년 동안 학교를 휴학한 후 교회 잡지 322호 1929년에 게재한 단편소설로 1923년 한 편의 스케치라는 부제가 달렸다.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경성의 매춘부 김동련이 손님에게 신세 타령을 한다. 남편이 죽고 친척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는 그녀에게 손님은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 묻는다. 올해 가을이에요. 청천벽력이었어요. 왜? 병 때문에? 병도 아니고 지진이요. 대지진 때 갑자기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야? 당신 남편은 그때 일본에 있었단 말이야? 네, 여름에요. 장사 때문에 뭐 좀 볼 일이 생겼다면서 친구랑 같이 그것도 금방 들어온다고 하고 도쿄로 갔는데 그때 하필 지진이 났지 뭐예요. 기별도 없이 영 못 돌아왔어요. 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남편은 분명 에이 딱해라. 여자는 그날 밤 꿈에 피투성이가 된 채 겁에 질려 도망치는 남편을 보았다. 그리고 동이 뜨자마자 거리로 뛰어나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소리친다. 다 알고 있었어. 지진 때 있었던 일.
놈들이 입을 맞춰서 다 같이 숨기고 있잖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통에 결국 순경이 왔다. 여자는 조선인 순경을 붙들고 매달리며 통곡했다. 너도 같은 조선 사람인 주제에.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나까지마 스시 조선체험 중더둔 식민지라는 이질적 공간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나까지마는 항상 낯선 풍경 속에 있던 이방인이었다. 그런 그에게 조선인 학살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당한 학살 사건이었다. 일본 문단에 속한 작가들은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주제였다. 단편소설 순경이 있는 풍경을 집필할 당시 그는 아직 청년 문학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과 중국을 소재로 한 작품을 계속해서 썼고 팔라우에 가서 일할 때는 남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느 한 시점까지 그는 식민지라는 토양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본인을 포함을 복합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나까지마 스시 중더둔 1909년부터 1942년까지 훗날 나까지마의 전집을 편찬한 제1고등학교 동창인 히카미 히데히로 인과 히카미 빙상 히데히로 인과 빙상히데 인과는 나까지마가 중도가 이 작품을 단독으로 발표하면 좌익으로 비칠 것 같아 혐의를 지우기 위해 다른 작품과 동시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62. 고타니 히로유키 나카시마 스시의 중도둔의 조선과 남태평양 두개 식민지 체험 이와나미 소설 2019 16-17페이지 지진 발생 6년 후 급속히 부흥에 가던 도쿄 언론공간은 그래했다. 112페이지 14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 반복되는 학살의 악몽 국가 전체가 학살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는 가운데 조선인들은 재해 후에도 그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으로 귀국한 이들도 오랜 세월 공포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극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유언비어는 다시 찾아왔다. 일본을 떠나도 도쿄의 재건과 부흥으로 지진의 풍경과 기억이 차츰 사라져가던 가운데 조선인들만 유독 학살의 기억에 갇혀 있었다. 조선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지진재해 때 도쿄 물리학교, 현 도쿄 이과대에 유학 중이던 이성구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러 가던 중 조시가야를 지나다 일본인에게 폭행당해 오츠카 경찰서로 연행됐다. 신문지에 작업용 보선을 싸서 들고 가던 차였는데 그 신문지에 실린 노루사냥 기사에 총이라고 적힌 글자를 보고 문제 삼은 것이었다. 경찰서에서는 내일 죽여라, 오늘 죽여라 하는 말만 오갔고 거의 반쯤 죽은 듯한 조선인들이 새로 들어오는 걸 보고 나도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넘게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가 간신히 풀려났지만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려 간장 가게 안에 있던 아가씨에게 길을 물어보았다. 길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곧장 저기 조선인 간다고 크게 소리를 지른 바람에 자경단 청년들이 쫓아왔다. 잡히면 죽는다고 판단해
가까운 파출소로 뛰어가 도움을 청했지만 쫓아온 자경단뿐 아니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에까지 폭행당했다. 1926년 도쿄 물리학교를 졸업한 이성구는 조선으로 돌아가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뒤에서 학생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경직되었다고 한다. 63에 대한 해석 113페이지. 호생카 변조 바람이여 봉숭아의 노래를 싣고 날아라. 승부 심판 고로카라 2021 183내지 185. 공습과 원폭 투하 때에도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피해자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것은 잘 알려졌지만 그것은 당사자 개인의 정신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이성적인 학살의 경우는 피해자가 속한 집단 내에서 반복된 기억으로 공유되며 그 기억은 집단적 무의식으로 다음 세대에 전승된다. 학살의 기억은 조선인의 정신 속에서 반복되어 회귀한다. 전시 상황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듣고 월보 트어고 외보 64. 1943년 1월 5일에는 아이치현의 조선 기독교 회의에서 회의 논의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공습 자체의 괴로움보다 일본 상황이 혼란할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해 조선인을 학살하는 것이다 라며 관동 대지진 때와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있다. 64에 대한 해석 114페이지. 1945년 이전에 존재한 일본의 비밀 경찰인 특별고등경찰 특고 1928년 설립가 내부 문서로 반영했던 조사기록 1930년부터 작성되어 사회주의운동, 반전운동, 조선인의 동향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시로이 조고리노 베이 바오즈 예노 니키타 증언.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조선인들의 증언을 모아 정리한 책인 흰 저고리의 피폭자. 극한 상황에서 벌어진 수많은 차별의 실상을 담은 증언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편 노동순보사 1979. 1945년 3월 10일 관동 대지진의 피해자인 이진호는 공습을 벗어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도쿄에서 지바로 피신했다. 히라이 빙징대교에 이르자 많은 비난민이 그곳에서 쉬고 있었다. 이진호는 가족들에게 다리를 건널 때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그 다리가 놓여있는 가스시가쿠 시区가스시카쿠는 바로 관동 대지진 때 학살이 일어난 현장이었다. 가스시카쿠 가스시카쿠. 그는 조선인임을 들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다. 65. 115페이지. 65. 정영수. 관동 대지진 시 학살 사건에 의한 트라우마 체험과 그 이후 쿼드란테 2015년 3월 도쿄 외국어대학 해외사정연구소 93내지 94페이지. 히로시마 시내의 군수공장에는 일하다 피폭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워낙 많아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렸다. 합천 출신인 엄인료는 원폭에 피폭돼 리어카에 실려 고소로 향하는 길에 절대로 한국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부친에게 들었다고 한다.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것처럼 원폭이 토화된 혼란한 상황에서도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의심을 샀다. 그에게 전략은 있어도 너희 조선인들에게 전략은 없다며 치료를 거부당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욕심욕에 대한 해석 115페이지. 마루야 히로시 이시카와 이츠코 편 지키면서 우리는 썼다. 한국 원폭 피해자 수기 니시다 서점 시디엔 서점 2006 78내지 79. 116페이지. 그림 1945년 3월 도쿄 공습으로 스미다강 주변은 불에 타 초토화됐다. 아사히 클레프 1975년 3월호 117페이지. 기뻐하는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 학살연구의 권위자인 금병동 진빙동은 일본이 패전한 날 삼촌으로부터 기뻐하는 얼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은 아무 죄 없는 조선인들을 수천 명이나 죽였는데 우리가 당장 독립한다고 기뻐하는 얼굴을 보인다면 외놈들이 반드시 우리를 해칠 것이다. 67. 후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 관계자료 1 려쿠인쇼보 1989. 이런 증거는 사료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디에치스의 텔레비전이 제작한 뉴스 여자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해 소송을 제기한 신옥숙 씨의 승소기념 기자회견이 있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에 관한 허위 보도로 신수곡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도쿄지방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021년 기자회견에서 신수곡 씨는 조모와의 추억을 언급했다. 도쿄에서 관동 대지진을 경험한 신 씨의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몽유병 환자처럼 항상 냄비를 들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잠결에 방안을 빙빙 돌아다녔다고 했다. 언젠가 할머니께 무슨 꿈을 꾸는지 물었더니 일본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승소 판결이 있던 날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던 9월 1일이었다. 신 씨는 내게 관동 대지진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 라고 했다. 67에 대한 해석 117페이지. 후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 관계자료 1 려쿠인쇼 118페이지. 15. 도쿄 대공습 때 반복된 유언비어와 폭력, 학살 행위의 외상으로 가해자는 계속 의심을 품게 된다. 전시 체제에서 불량선인 습격이란 환영은 다시 현실화되었다. 반복되는 폭력, 오모토 사건과 가해자의 외상. 앞서 잔혹행위가 피해자의 기억에 새긴 악몽과 쉽게 아물지 않는 외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상태인가? 가해자 역시 반복되는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에 현에서 산중 발생한 오모토 사건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26년 1월 3일 오모토초 현 크마노시 오모토초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조선인 2명이 현지 소민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전날 술에 취한 일본인이 영화관에 들어가는 한 조선인과 시비가 붙어 일본도를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이튿날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에 보복하기 위해 오모토초로 몰려와 다이너마이트로 오모토초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작정이라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68 기신보 1926년 1월 5일자 경찰이 면장에게 지원을 요청해 소집된 제향군인회와 청년단이 죽창과 갈고리, 엽총 등으로 무장한 채 조선인들이 머물던 공사장 인근 숙소를 습격해 이기용과 배상도 2사람을 살해했다. 기신보 1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기용은 숙소 부근에 있다가 머리에 갈고리가 박힌 채 오모토초까지 끌려가 사망했으며 배상도는 경찰서에서 죽을 각오로 조선인들을 설득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뒤 터널로 향하는 길에 붙잡혀 고문당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극락사에 안치된 2사람의 시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고 죽창 등의 흉기에 찔려 벌집처럼 온몸에 구멍이 뚫린 채로 3일 동안 길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은 원산을 뒤지며 달아난 조선인 60명을 뒤쫓았다. 유언비어는 사실무근이었지만 조선인 노동자는 모두 마을에서 쫓겨났고 일본인 중에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쿄 대공습과 유언비어 오모토 사건은 관동 대지진으로부터 2년 반가량 지난 아직 기억이 쟁쟁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곧 전쟁이 발발해 일본 본토가 연일 공습당하던 시기에도 대지진 당시의 유언비어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다음은 공습의 격화에 따라 발생한 유언비어의 종류별 단속 상황이다. 69 특고월보 1945년 1월부터 6월 120페이지 그림 긴자 부근인 수키야바시에서 피난을 떠나는 모녀 도쿄 대공습 비록 사진 1953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 대공습 이전 12 대공습 이후 24 합계 36 41% 조선인의 일본인에 대한 유언 대공습 이전 4 대공습 이후 5 합계 9 10% 조선인 사이의 유언비어 대공습 이전 13 대공습 이후 29 합계 42 48% 정영수 패전 해방 전후 일본인의 의심과 불안 및 조선인의 공포에서 발췌. 이 자료에서 1945년 3월 공습을 이른바 도쿄 대공습으로 규정하여 이를 경계로 조선인에 대한 경계심, 마찬가지로 일본인에 대한 공포심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심리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 당시 사법보고서에는 일본인은 공습 등의 혼란한 시기에 조선인들이 강도, 절도 혹은 부녀자 폭행 등을 가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 상당히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으며 결국 그것이 유언비어가 되어 다시 의심을 낳는 식의 경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70에 대한 해석 123페이지 박경식 제1조선인 관계사료 집성 제5권 제한 상황에 대하여 1944년 1월 14일 보고 담당자인 경보국 보안과장은
일본 본토가 잇따른 공습에 노출되는 비상시에는 일본인과 조선인 양쪽 모두 관동 대지진 때와 유사한 사태를 예상하고 있어. 일본인이 선량한 조선인들까지 경계하고 밖에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불량선인의 습격의 환영은 사라지지 않은 채 관동 대지진 때와 유사한 사태인 전시 상황에서조차 선량과 불량을 선별했으며 그 잣대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그것이 비국민인 불량, 불순한 일본인을 찾아내게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22페이지 그림. 오금 방송을 통해 천황의 종전수락 방송을 전해 듣는 사람들. 1968 123페이지 패전 쇼크. 패전이라는 극적인 상황에서도 과거의 트라우마는 다시 나타난다. 패전의 현실은 식민지 지배라는 특권적 지위를 노린 일본을 끌어내렸다. 경멸의 대상인 비지배 민족이 자유를 회복하게 된 상황은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던 계층에서 가장 위험한 사태였던 것이다. 우리 일본인은 패전을 슬퍼하면서 망연자살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저기 조선인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는 밤새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조선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 묻는 내게 아버지는 조선 사람들이 이겼다고 대답했다. 일본인의 패전이 조선인에게는 승리였으며 해방이었다. 71에 대한 해석 123페이지 미와 야수시 점령 아래 오사카 쇼라이샤 송무라에서 1996 56 124페이지 그림 거리안 GHQ 연합군 총사령부 본부 앞에서 태극기를 내걸고 정치범 석방을 축하하는 조련 사람들. 1945년 10월 15일 미국 공문선판. (125페이지) 16. 패전 쇼크로 재현된 유언과 잔혹행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식민지 종주국이라는 특권적인 지위를 박탈당했다. 환호하는 조선인과 일본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갈등과 긴장이 생겼다. 패전의 충격. 한 여성이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일본인을 밀어내고 먼저 전차에 올라탄 조선인을 보며 이렇게 회상했다. 사람마다 조선어로 떠들다가 웃음을 터뜨리는 그 분위기는 분명히 우리를 화제로 삼고 조롱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철이 출발하자 조선인 일행이 손을 흔들며 독립, 독립 만세라고 일본어로 외치며 또 웃음을 터뜨렸다. 72에 대한 해석 126페이지 아카자와 시로 전후사상과 문화 근대 일본의 괴족욕 점령과 전후개혁 요시카와 코분칸 요시지카와 천 요시카와 지천 코분칸 홍원광 코분칸 요시카와 코분칸 지천
원권 1994 143페이지. 이런 정서는 어떤 반응으로 이어졌을까? 8월 15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나른한 여름날 오후였다. 그들 무리 선두에 선 사람들은 불길하게 검은 일장기 한가운데 올챙이 그림자가 드리운 형태의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이웃집 아저씨가 젠장 조선놈들이 일본 절반을 점령할 작정이구만. 그래서 일장기를 반쯤 까맣게 칠한 거야 라며 이를 갈았다.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던 어머니는 어머나 일장기 절반이 까맣잖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쟁에 져서 조선인들한테까지 바보 취급당한다던 아버지의 씁쓸해하는 말투에는 내 실감도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미국에 패배한 것보다 훨씬 싫은 일로 내 마음에 남았다. 이는 시인인 오림존의 공동연구 일본 점령 사상의 과학 연구의 편에 인용된 내용을 재인용했다. 출처는 조선연구 32호. 오림존은 이렇게 뼈아픈 한을 담아 그 현장에서 자신의 시선을 주저없이 똑바로 회귀시킨 이 일본인의 솔직하고 성실한 고백을 귀중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후에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옷을 깔끔하게 걸쳐 입은 후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끝끝내 독립된 민족의 일원으로 재인식하지 않고 무작정 세월을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요리 지쥐 사건 전후에 제한된 잔혹행위. 그것은 잔혹행위가 제한되는데 일조한 딱 걸맞는 사상이었다. 니가타현 경찰부 특별고등과 내성관계 서류철 1945년 8 내지 10월에는 니가타현에서 조선인들이 강에 독극물을 불어 어느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유언비어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945년 10월 2일 도야마현 지사는 조선인이 일본 전국에서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 여성을 폭행, 강간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떠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무 대신에게 보고했다. 127페이지 그림 오림준 우린춘 시집 해협 후바이샤 펑메이셔 1973. 제대 군인에 의한 조선인 살해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제대 군인이 대거 포진된 상인 집단 마세아 일가 우이자 가 김창건, 김성태 조선인 2사람을 참수하고 또 한 사람을 상해한 요리 사건의 내용은 처참하다. 이 사건은 1947년 7월 사이타마현 요리 경찰서의 관내 하나조노무라 화왼준 하나조노무라에서 일어났다. 경찰의 미적지근한 수사에 견디지 못해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하다가 체포된 제1번 조선인연맹 조련 측의 변호인이 바로 후세 다스시 전治변호사였다. 후세 부시의 변론에 따르면 이는 지하로 숨어든 군벌 세력의 지시를 받은 조직 폭력배에 의한 중상 및 살해 사건으로 일본 패전의 억울함을 해소할 요량으로 일본 패전을 기뻐하는 조선인을 증오한 학살 사건이었다. 이는 옛 일본군 병사들이 마세아 일가를 점령하고 탈취한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일본 사회 전체에 흐르고 있던 패전 사상, 즉 모든 억울한 일은 전쟁에서 진 탓이라는 사상이 역류해서 나타난 사건이다. 74에 대한 해석 128페이지 정영환 해방 후 제1조선인사 연구소설 1945-1950년 제3장 히토스바시대학 히토스바시대학 이처우다슈대학원 사회학 연구와 박사학위 논문 2010년 51-52 129페이지 조선인 한둘은 죽여도 돼. 덧붙여 사이타마현 요리이무라 현 사이타마현 오사토군 요리조는 관동 대지진 때 학살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대지진 발생 사이로 피해가 두려워 경찰서에서 보호받고 있던 28세의 조선인 볕장수 구학영을 인근 마을인 요도무라 융두촌에서 몰려든 군중들이 유치장을 습격해 그를 마구 난도질해 경찰서 현관으로 끌고 나가 숨통을 끊어버렸다. 75. 숨겨진 역사 관동 대지진과 사이타마의 조선인 학살 사건 관동 대지진 6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사업 실행위원회 1984 118 후세 다스지는 부시천지 여울이 이 사건 변론문에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조선인 한두 명은 죽여도 좋다는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 이후의 민족적 차별과 멸시관념이 깔려있다고 보았다. 패전 이후 제1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조선 주둔군이라 칭하며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지만 이 역시 패전 이후에 유포된 유언비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130페이지 17 제1동포의 범인을 그린 작가 이양쥐 대지진이 일어나면 조선인은 또 학살될까? 제1동포 이양쥐 76은 1989년 중편소설 유시로 제100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 불과 3년 뒤인 1992년에 작가는 급성 심근염으로 급사하였는데 사후에 출간한 도레의 목소리, 이시노 코에를 포함해 10여 년간의 집필 활동을 통해 4권의 단행본을 남겼다. 1983년에 발표한 첫 책의 제목이기도 한 해녀 가즈키메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76에 대한 해석 130페이지 이양지 리량즈 1955년부터 1992년까지 와세다 대학에 입학한 후 민족운동에 뛰어들면서 가야금과 무속, 무용을 본격적으로 배웠다. 서울의 하숙집에 머물며 쓴 나비 타령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1988년 문예 잡지 군상에 발표한 요히로 1989년 아쿠타 가와상을 수상했다. 이후 일본과 한국에 오가며 한국 무용을 배우며 집필을 이어가다 1992년 급성 심근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말이지. 좀 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입장. 그러고 보니 좀 흔들린 것 같다. 입장. 또 관동 대지진 같은 큰 지진이 생기면 조선인은 학살되는 걸까? 1에는 50전, 10에는 50전이라며